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한인 후보들의 당선 외에도 한인 사회가 지지해왔던 지한파 주류 정치인들도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한인 사회와 유권자들의 뜻이 제대로 관철된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이 천신만고 끝에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어제 개표 결과 혼다 의원은 44,103표를 득표해 득표율 52.33%로 8선에 성공했습니다. 상대 후보 로칸나와의 표차는 4,000여 표 이하, 6월 예비선거 당시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혼다 의원은 세대 교체 바람에 일본 측으로 추정되는 거대 로비 자금을 등에 업은 상대 후보에 선거 내내 크게 고전했습니다. 애초부터 한인 사회에 전폭적인 후원 지지가 없었다면 혼다 의원의 이번 선거는 이기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Fuel I'm getting from the communit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always there, always providing help and sustenance. Is very gratifying and it humbles me very much. Yeah. 하원에서는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 50여 명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득표율 68.63%로 상대 후보를 압도하며 무난히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오렌지 카운티를 기반으로 하는 로이스 의원은 특히 이번 선거에는 오랜 기간 자신의 보좌관을 해왔던 한인 영킴 후보가 주 하원에 당선되는 겹경사도 누렸습니다. 역시 공화당의 마이크 켈리, 피터 로스캠, 애덤 킨징어 위원들도 60%에서 7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 낙승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한국전 발발 60주년 결의안을 발의했던 찰스 랭글 의원도 득표율 87.4%로 압승해 23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강력한 투표 영향력은 없었지만 다양한 방법의 지지와 후원을 통해 한인 사회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한인 유권자 등록 위주로 선거 캠페인을 벌였고 이는 앞으로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한인 밀집 지역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했던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나설 태세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이민법과 오바마 케어 등 미국 내 현안에 대해선 서로 대립하며 양보 불가를 선언하고 있지만 통상 압력 강화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의 압승으로 선거는 끝났지만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의 경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양측 모두 미국 유권자들에 다가가기 위해 경제를 우선 챙기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개방 확대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한국 등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예로 들면서 이런 협정들은 모두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미국 경제의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법 개정과 무역협정 확대에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같은 생각입니다. 이민법과 오바마 케어 등 국내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미국 정치권이 통상 압력을 통해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태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인 일리노이주에서 공화당계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행정부에 공화당이 입성한 것은 16년 만의 일입니다. 시카고 KBC 방송의 김문경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에서 1998년 이후 첫 공화당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99.54%가 개표된 상황에서 브루스 라우너 후보가 50.71%, 패킨 주지사가 45.91%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약 17만 개의 표차를 보이면서 라우너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라우너 후보는 어제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하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This is a victory for our taxpayers who need to have a lower tax burden. This is a victory
for our workers who deserve to have a booming economy. This victory is for our students, our children who deserve the best schools in America. 같은 시각 패킨 주지사는 아직 남아있는 표를 끝까지 세워봐야 한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hey're entitled to make sure that the election authorities in every single county, including Chicago and Cook County, count their votes. And they're going to be counting tomorrow and the next day and probably the next day. Until that happens, I don't think we should make any judgment on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한편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는 패킨 주지사가 시카고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브루스 라우너 당선자는 쿡 카운티를 비롯해 서버브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 뉴욕시는 벌써부터 성탄절 분위기에 젖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가족이 락카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위한 나무를 기증해서 벌써부터 이송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대형 나무가 잘리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 락커펠러 센터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될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기증자는 중부 펜실베니아주의 한 가정. 크리스마스의 요정이라 불리는 가족입니다. I am a big Christmas elf. My whole family are Christmas elves. We start listening to Christmas music in August or September. 오늘 뉴욕으로 옮겨진 85피트의 높이, 13톤 무게의 이 나무는 뉴욕시 락커펠러 플라자의 자리를 잡고 4만 5천 개의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됩니다. We're really excited to be able to share it with everybody and be able to just make Christmas a little brighter from our place to everyone else's. 락커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지난 193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오는 12월 3일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4억 2천만 달러어치의 군사 장비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엔 일부 무기가 한참 공습 중인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미군이 도대체 왜 이런지 김성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4,500억 원가량의 군사장비 15,000여 개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를 분실한 부대는 아프간에 주둔하던 미 육군 401 야전지원단, 아프간 주둔 미군의 보급 임무를 맡는 부대입니다. 미 국방부 감사관실은 분실 장비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장비 분실 사실이 제때 보고되지 않았고 책임진 간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말 아프간 철수를 앞두고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의회 회계감사국은 지난 2009년 미국이 아프간에 보급한 24만여 점의 무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만 7천여 점이 분실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이 가운데 유탄 발사기와 자동소총, 야간 투시경 등 상당수 무기가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반군 수중에 넘어간 걸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일부 미군 무기가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IS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쿠르드족에 보급한 일부 무기를 IS가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무기가 적군 수중에 넘어가 미군을 공격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군 기강해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시가 미국 내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탄산음료세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상당수 도시들이 청소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탄산음료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검토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한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We got the measure passed. Woo! Not only passed, but with 75% of the voters. Yes! 캘리포니아 북부의 교육 도시인 버클리시가 탄산음료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내 도시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버클리시에서는 당분이 들어간 탄산음료에 30ml당 1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안 추진 측은 탄산음료가 청소년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고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한 것이 주요했다고 자평합니다.
I feel that this is going to have an incredible statewide first and then definitely national impact. 반대하는 측은 법안이 주민들의 음료수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세금만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f anything, I know me personally, I'm going to stock up on all my sugary drinks before January 1st. 대형 탄산음료 제조업체들은 버클리시의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Had an appetite for these types of tax measures. We don't really see that extending to other places around the country.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 등 30개 도시에서 탄산음료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3D 입체 화면이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일으켜서 심할 경우에는 눈의 발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식품위생안전청은 특히 6살 이하 어린이는 3D 화면 시청을 삼가하고 13살 이하까지는 지나친 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성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입체감을 주는 3D 화면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은 6살 이하 어린이는 3D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좋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13살 이하까지는 너무 오래 3D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3D 화면은 현실에서와 달리 두 눈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과 초점이 맺히는 곳이 달라 눈에 피로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통과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할 경우 어린이들의 눈이 발육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2달에 한 번 정도 3D 영화를 보는 것은 무방하며 TV나 컴퓨터로 3D 게임 화면 등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